아, 또 제주도 생각하니까 생각나는데, 보통 외출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. 하나는 서울에서 집이 있어서 집에 가는 친구들, 또 하나는 서울에 집이 있어도 혹은 서울에 집이 없어서 PC방이나 놀이동산이나 영화관이나 그런 데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.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 사무실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, 물론 이건 여유가 좀 있던 형이었어요. 그렇다고 뭐 저희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게, 이 형이 외출 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. 너무 들뜬 목소리로. 저는 그때 외출 2주 차였나 3주 차였나, 첫 외출 때는 저는 집에 갔었거든요. 짐 같은 거 가져올 거 가져오고 정리하고 그러느라고. 근데 어느 날, 우리는 그때 6시 복귀에서 8시 복귀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던 때인데, 지금은 뭐 9시 얘기도 나오는데, 하여튼 7시 50분쯤에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와, 하마터면 잣될 뻔했다 하면서 막 비행기가 주차를 너무 오래 했다는 둥, 뭐 그래서 뭔 소린가 이게 하고, 우리는 8시에 점호를 했어요. 다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물어봤는데 10시인가 11시에 제주도로 가는 항공권을 끊어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가능해? 시간이 돼? 했는데 표를 보여주면서 왜 안 되냐는 거예요. 아니, 생각해보니까 또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9시 외출 때 앞에서 택시 바로 잡아서 공항까지 5분 만에 갔대요. 저희는 또 그때 제가 독립부대에 있을 때인데 공항이 바로 앞이었어요. 그래서 회랑 술 먹고 인증샷까지 해서 자랑을 하는데, 물론 그 형은 저녁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. 그래서 그걸 또 소수라서 버스에서 철야 때 핸드폰으로 예매를 했나 보더라고요. 물론 찌르면 공제죠. 공적 제재라고 해서 외출 정지에 외박 정지에 식기 세척을 하든, 뭐 휴일에도 탄약고 근무를 서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. 청소를 시킨다든지. 근데 그 형은 어차피 저녁도 얼마 안 남았었고 조용히만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다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. 그때가 이제 한창 해외여행 붐이 불어서 한 소대에 30명이면 10명씩 해외 신청 접수하고, 막 실제로도 휴가 때 여러 명이 팀으로 해외에 다니고 그랬거든요. 패키지도 아니고. 그래서 소대장이 이제 세상 막 좋아졌다고 막 그랬는데, 외출은 진짜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멋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외출 때 못할 건 없다. 아, 외출하니까 또 생각나는데, 이건 외출은 아니고 외박인가? 휴가였나? 저희는 보통 특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왔거든요. 매주 외출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. 근데 우리 중대가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사건 사고도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중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. 중대장님이 분명 퇴근을 하셨는데, 그때가 아마 제가 지마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. 지마 초기 며칠 안 됐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, 중대장님 퇴근하실 때 인사드리고 분명히 가셨는데 한 1시간 뒤인가 땀을 막 흘리시면서 올라오셨더라고. 저희는 그때 일반 아파트 높이로 하면 한 8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걸 뛰어서 올라오셨더라고요. 그러면서 누구누구 어딨냐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말입니까? 못 봤습니다. 그랬더니 너 동기 아니냐. 그래서 아니 뭐 내 동기면 다 알아야 돼? 게다가 소대도 달랐는데 어쨌든, 그러고 행정반으로 막 뛰어가시더라고요. 누구누구 왔냐고 전화해보라고. 근데 전화도 안 돼. 시간을 보니까 외박이었나 보다. 그때는 저희 외박이 6시 복귀였거든요. 휴가가 8시 복귀였고. 근데 6시 40분인가? 그쯤 됐을 거예요. 와, 이거 얘 뭔 일 생겼구나. 애들이 그래서 동기들이나 몇 명이 누구누구 공제다, 벌점이다, 다음 주 외출 정지구나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놀리려고 막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. 7시가 돼도 안 와. 그때는 이제 행정대원이 그런 건 가장 빠르거든요. 관리도 하고 지휘원이랑도 제일 친하고 하니까. 근데 제가 은근슬쩍 들어가서 분위기를 봤죠. 뭐 정리한다고. 그런데
어디 경찰서에 잡혀있다나 뭐라나. 그래서 이거 그냥 지각이 아닌데? 뭐 교통사고를 당했나?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구소대장이 애들 다 모아놓고 이제 전화, 컴퓨터, 페이스북 사용 이런 거 자제하라고. 이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수습 좀 하게, 외부로 얘기가 나가게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. 아니 뭘 알려줘야 얘기를 하지.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일이 크긴 큰 건가 보더라고요. 그리고 행정반 문이 보통 24시간 열려 있는데 그날은 6시 이후로 계속 굳게 닫혀 있었어요. 행정대원도 한 명만 출입할 수 있고 전 지휘원이 다 불려 나와서 밤새 불이 켜 있더라고요. 나중에 밤에 그 친구가 왔어요. 늦게. 저보다 1살 형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매매로 단속이 돼가지고, 하필이면 뭐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사회에서는 뭐 누가 성매매를 하든 부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든 딱지를 끊든 제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 중대 일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이제 사람들이 소설을 또 막 쓰는 거죠. 우리는 이제 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좀 고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런 형들이 이제 내일부터 반감찰, 본부감찰, 경찰청 감찰부터 하이에나들이 싹 다 들이닥칠 거다. 오늘부터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해야 되고, 뭐 각종 mp3며 토스트기, 평소에는 AM 생활 전문인 사람들도 갑자기 FM이 되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녁 얼마 안 남은 선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머리 잘리는 게 싫어서 더 그 친구 욕을 하고, 알게 모르게.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던 때라서 그때 당시는 밖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대충 얼핏 다 알고는 있었죠. 시도 때도 없이 통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계장, 단장 뭐 할 거 없이 사건 개요나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하죠. 대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냐 뭐 어쨌든.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는 영창을 갔어요. 재판도 받고 아마 기소유예? 무슨 뭐 유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마지막 영창이었나? 인권 어쩌고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영창제도가 없어졌거든요. 옛날에는 까마귀라고 해서 경찰학교 까마귀 출신이다 하면 범죄자 취급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, 하여튼